전영진입니다. 오늘은 기사를 토대로 청약과 관련된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경쟁률이 좀 낮은 곳을 찾는 방법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경쟁률은 나왔지만 얼마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증산 2구역과 수색 6, 7구역 청약. 위치를 보시면은 증산 2구역, 수색 6구역, 수색 7구역 이렇게 DMC 3총사가 한 번에 분양을 했었는데요. 청약 일자가 같은 건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보통 청약 날짜가 같을 때는 당첨자 발표일도 같은 경우가 많은데,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을 때 동시에 당첨된다면 양쪽이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 당첨을 금지한다는 거죠. 정말 당첨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 군데가 동시에 청약하더라도 한 군데만 청약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요가 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모여있는 단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같은 날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에서 청약을 했다. 근데 그 단지도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요. 그렇다면은 동시에 당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중 당첨이 안 돼요. 그래서 청약하실 때는 내가 청약하려는 단지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가 있는지부터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단지가 인기가 많은 단지라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청약하려는 곳의 정객률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럼 분양 물량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별 공급을 제외한 일반 공급 물량만 증산 2구역이랑 수색 6구역은 280가구 정도 되고, 수색 7구역은 160가구 정도만 나왔네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증산 2구역이 역에서 가장 가깝고 도심도 가장 가깝죠. 그래서 가장 좋다고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어디를 청약했을까요? 저는 수색 6구역 DMC 파인시티자이 전용 59A 타입에 청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단지죠. 자, 왜인지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증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가장 좋다고 했죠. 위치가 가장 좋은데 수색 6구역하고 물량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증산 2구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봤고요.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주택형의 숫자입니다. 주택형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청약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분모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청약할 때는 단지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주택형을 골라서 세부적으로 청약을 하는데, 똑같은 10,000명이 청약을 하더라도 주택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부적인 경쟁이 갈리기 때문에 분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수색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가장 빠진다고 해서 경쟁률이 떨어질 것 같지만, 첫 번째로 물량이 적고요. 주택형도 5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같은 10,000명이 청약을 하더라도 이 단지의 경쟁률이 다른 단지보다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수색 6구역에서도 왜 59A를 선택을 했냐? 단지를 골랐으면은 이제 타입을 골라야 되는데, 거기서도 중요한 게 또 모수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주택형, 거기서도 모집 가구 수가 가장 많은 타입. 왜냐면 그래야 경쟁률이 내려가니까요. 자, 원래는 가격이 어떻고 평면이 어떻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가격은 사실 비슷비슷했어요. 2, 3천만 원씩 차이가 나는 주택형도 있기는 했는데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었고, 평면 같은 경우에는 뭐 비인기 평면을 노리면 당첨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역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경쟁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증산 2구역은 128대 1, 위치가 가장 좋다고 했죠. 280가구를 모집하는데 36,000명이 청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약한 수색 6구역은 12,000명이 청약해서 45대 1, 그 뒤에 있던 수색 7구역 위치가 가장 빠진다고 했죠. 이 단지는 비슷하게 11,000명이 청약을 했지만 오히려 경쟁률은 높았습니다. 69대 1. 왜냐면 모집 가구 수가 더 적었으니까요. 분모가 작았으니까. 그러면 제가 선택한 타입 59A의 경쟁률은 어떠냐? 34대 1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번 청약에서 하나, 둘, 세 번째로 낮은 경쟁률이었습니다. 59C나 74A에 했으면 당첨 확률이 좀 더 높을 수 있었겠죠. 자, 이거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증산 2구역에 있는 59B입니다. 자, 수색 6구역 59A랑 가격 차이는 그렇게 얼마 나지 않았는데, 이 주택형은 4가구밖에 모집을 안 했어요. 근데 1200명이 청약을 했습니다. 청약자는 더 적었지만 경쟁률은 308대 1로 더 높게 나왔죠. 물론 제가 한 1700등 정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동시 청약이 발생했을 때 비교적 경쟁률이 낮을 수 있는 단지를 주택형의 숫자를 보고 고르시고, 그 다음에 그 단지 안에서 내가 높은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주택형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청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청약 당일에 미리 녹화를 해놨던 화면인데요.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일단 처음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청약 신청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DMC 파인시티자이 수색 6구역에 청약을 한다고 했었죠. 고르시고 다음 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화면을 넘어가면 주택형을 고르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전용 59A를 청약했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 자, 세대주임이니까 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청약을 하려면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 5년 이내 당첨된 이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재당첨
제한 여부를 따지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2주택자입니까? 분양권 등을 포함해서. 아니요. 주택 소유 여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 60세 이상,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갖고 있는 분양권이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부 기준이 조금 더 있는데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읽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1주택자까지는 청약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무주택 가점이 모자란다는 거지만요. 당신은 어디 삽니까? 서울. 왜냐면은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이 발생하니까요. 나를 포함한 세대원들이 주택을 갖고 있냐? 그냥 주택 소유 여부는 나만 따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 서약을 해야 됩니다. 당첨되면. 자, 이제 가점을 입력합니다. 무주택 기간. 저는 87년생으로 만 33세여서 3년 이상 4년 미만 8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무주택 가점은 만 30세 이상부터 발생을 하는데요. 만 30세 이전이더라도 혼인을 먼저 했으면은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을 해줍니다. 자, 부양가족수 0명 혼자 삽니다. 자, 부양가족수라는 거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세대주와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들의 숫자를 말하는 건데 한 명당 5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같이 살고 있다면은 아내가 세대원일 경우 한 명이니까 5점이 발생하고 나는 기본으로 5점 이렇게 10점이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까지 모시고 산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하면은 추가로 5점이 발생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고 3년이 지나야 그게 5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일 과거엔 이거를 다 입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저는 13년도 6월 17일에 가입을 해서 7년 이상 8년 미만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그럼 가점이 나옵니다. 84점 만점에 22점. 아까 청약통장 점수가 가장 높은 9점이었고요. 부양가족이 없어서 5점, 무주택기간은 8점. 자, 이렇게 하면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내가 입력한 사실들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주소 입력도 있고 이제 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어린 자녀들하고 같이 살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당첨됐을 때 내가 1층에 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소지 등을 입력을 하면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 공인인증서를 한번 더 입력하면은 청약 신청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신청 내역 조회하기를 눌러보면은 내가 어디에 청약을 했는지 정말 청약이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해설이 필요한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